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유학 중에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하죠. 어제 5차 소환 조사 받고 나서 일찍 끝났는데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어제 조국 장관의 입장문에서도 아내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죠. 그래서 재판 연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공소 사실이 없는 백지 공소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판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사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 2004년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에 뇌경색, 최근이라 하면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직접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그 가족들, 특히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네네. 건강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뭐 조사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조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받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네. 뭐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정책 부담이 없어서 수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네.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이제 계산을 놓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계산으로 볼 게 아니고 검찰은 이제 수사 결과 내놔야죠, 사실. 하전 교수, 건강이 저렇게 좋지 않다면 검찰도 고려할 만한 게 꽤 많아지겠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아마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이 정경심 씨의 건강이 어떤지는 검찰 나름대로 일종의 심정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오랫동안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충의 아마 이 건강 상태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검찰은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검찰은 결국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 조국 전 장관 이 동생이 그때 디스크 수술 때문에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게 연기를 해달라고 했다가 결국 체포영장에서 끌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건강 문제 때문에 기각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권 보호에 대한 방침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이러한 그 피의자들의 인권 부분 문제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같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의 특혜냐 아니면 진짜 인권 보호냐, 이 부분을 가면 결국 이 판결하는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의학 전문가의 진단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신병의 이 처리 여부가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정 변호사, 이런 경우에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하기에 좀 부담이 갑니까? 뭐 저는 이게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라 봐요. 그래요? 옛날에 그 항암 치료할 때 그 기억나시죠? 그 이화여대 김모 교수. 예.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인데 그래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가슴에 그 스텐트만 8개 꽂고
아산병원이나 이게 서울대병원 4개 병원의 전문의가 급사 위험이 있다. 이런 이게 소견서를 썼는데도 그대로 이게 수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 말은 잘한 게 아니고 예. 형평성. 예. 그때 이 건강 누가 말했습니까? 형평성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은요, 조국 장관이 사퇴했든 안 했든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게 일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법과 때문에? 원칙, 예. 증거와 팩트에 따라 원칙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지.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게 안 한 게 검찰 수사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정경심은요, 저는 이게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가 너무 중대하고 노트북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게 그 정도 물론 이게 치료는 일시 치료는 필요한지 몰라도 그러게 구속을 면할 만큼 그런 이게 건강상은 아니라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원칙대로 밀고 나갈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수사가 조국 장관과 전혀 무관했다면 이건 이게 윤석열 검찰이 오버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은 이제 처음부터 조국 장관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가부터 이게 수사했겠지. 예. 지금 이게 사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허지부지 용두삼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국민의 역풍이 불고 정당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 장관도 공직자윤리법이든 사모펀드든 수사는 이게 필요하고 그것도 이게 결과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원칙대로. 예. 이래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약간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 감정은 없어요. 다만 그렇죠? 이게 저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형평성 거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진영 국장. 예. 그 형평성 이야기 하시니까요. 이 범죄 피해 사실의 경중 정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김기춘 씨와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와 이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분하고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흔히 하는 이 야권에서 이 여당을 향해서 겨누는 잣대가 보수 세력은 국가를 말아먹을 정도고 사실은 이 정도는 이 범죄라기보다는 국민의 정서에 좀 기분 나쁜 정도. 사실 이게 증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은 형평성으로 정해가시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옆에 이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뇌종양이 확인이 된다면은 좀 인권의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는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소위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이 존재를 한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따른 기준은 이제까지는 소위 이제 중대 범죄가 소명이 되었느냐,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혐의로 받고 있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거기다가 국민들이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입시비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검찰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국 교수나 그 부인의 핸드폰은 압수수색도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계좌 추적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건강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건강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처리하는 과정들은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구속영장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구속 유무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병세가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하면 다시 보석심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지만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한다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준, 검찰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아니니까 네. 상당히 부담은 좀 덜었을 것 같은데요, 수사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는 판사가 예.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조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받았느냐. 뭐 어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판사가 다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는 원칙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우선 판사가 구속해야 될 거면 구속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프면 뭐 적부심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뭐 병원에 보내든 할 것이지 먼저 몸 아픈 걸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또 그걸 가지고 인권 얘기하는 것은 왜 정경심부터 인권을 얘기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배치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선 이런 와중에 또 박노해 시인의 글을 SNS에 올린 것 네. 이걸 또 보는 시선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는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도 한번 같이 극복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일가들이 국민 밉상화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자꾸 저런 글을 올리면 자꾸 이제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더 감정이 격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저런 SNS 활동 중지하시고 그 검찰 수사, 조사 이거를 착실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원 교수도 혹시 SNS 그 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결국 뭐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본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인생 세옹지마라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긴 인생의 그러니까 이 지금 여정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지금 시련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좋은 또 소중한 그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위로의 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저것을 올렸을 때는 자신의 그 남편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그 장관직을 수행을 하다가 지금 관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또 조국 장관, 배우자에 대한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나름대로 아내로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조국 장관과 자신 가족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던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인생은 긴 호흡 차원에서 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에도 놈이다만 서로 담대하자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도 그런 시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거겠죠. 윤석열 총장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에 알았다. 짧게 한마디 얘기만 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 뭔가 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조국 동반 퇴진론까지 사실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윤 총장은 어떤 속내일까요? 그것은 간헐적으로 정치권에서나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진영 국장. 네네네. 윤석열 총장 거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계속될 때 여권에서 네네네. 좀 그렇게 벼르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랬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계속 신뢰를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수사 결과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예. 본인이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단 하나 검찰개혁 측면에서 이분이 좀 생각을 좀 바뀌었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검찰개혁을 이분은 계속 검찰 중립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뭐 동반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해임할 명분도 없어요. 원칙대로 수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해임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임기는 가행규정으로 이게 보장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냥 윤석열 총장에게 원칙대로 총장 임기 2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그럼 이게 검찰 개혁은 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게 아주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에 솔선수범에 나서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검찰 개혁은 뭐냐? 뭐 특수부 없애고 이름 바꾸고 이런 개혁이 아니에요. 특수부는 이게 거악을 척결하는데 일반 국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검찰 개혁은 오로지 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 독립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 조국 장관처럼 이런 이게 형사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전 정권에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춘풍처럼 좀 이게 부드럽게 법도 눈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는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검찰 공화국이 안 돼요. 따라서 이게 패스트트랙 있죠. 이거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이게 법안 통과와 관련한 이런 다툼이에요. 이건 이게 국회에서 풀 수 있도록 검찰은 되도록 자제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런 한 말씀만 보태면은요. 예. 지금 그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검찰의 자기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법 제도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사이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절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 제 식구 감싸기 이제 안 한다. 이런 모습들을 솔선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 갈 길 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사실은 조국 장관은 감찰권을 이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을 일정 정도 통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내부 자신들에 대한 감찰 이 부분들 예를 들면 수사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인권 침해가 있으면 검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 거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도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이 윤석열 총장의 느닷없는 수사 착수로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지금 결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들은 이미 국회로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이나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의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 총장도 물러나야 된다. 특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더 여권 내부에서 크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전 교수.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묵묵부답을 하는 것은요.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동기어진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 죽고 너 죽자는 그러한 이 전략이 동기어진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의 출구 전략으로 조국 장관도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뭐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예. 바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드디어 이 동기어진 시나리오가 지금 발휘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 자체는 지금 뭐 그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은 앉아 지금 또 그러니까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지금 빛이 발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동기의진할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기의진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무리하고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상당한 그 의구심을 자아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명쾌한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냐 그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회에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검찰 여러 가지 사무 규정 등을 비롯해서 검찰의 관행이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직 내의 그 반발, 동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상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검찰 수장으로서 잘 컨트롤해서 국민의 기대인 검찰개혁을 이끌어가느냐. 예. 이 두 가지 과제에 따라서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저는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전망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